자, 오늘의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11월 6일자 방송 오늘의 이슈입니다. 자, 카페 내 인기 급상승 글. 요금이 110원짜리 알뜰폰이 있어요. 알뜰폰의 요금제를 찾아보니 20기가 데이터 쓰고 6개월간 110원. 와, 진짜 싼데? 20기가면은? 6달 요금 해봐야 660원인데 이러면 통신사가 남는 게 있나? 와. 저도 요금제 저는 이제 무제한으로 써가지고 한 달 뭐 핸드폰 요금 막 10만원씩 나가고 이러는데 와, 싸네. 알뜰폰이라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요금제인데요. 저도 알뜰폰 쓸까요? 지린다. 존내 싸네. 근데 저기 통신사 옮겨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림뷴이랑 노실분들 오픈 카톡 림뷴 면접방으로 와주세요. 저희 방은 부천 방송 L파티 실시간으로 찍어드리는 정보 1티어 친목방임 큰손이랑 건빵 차별 없는 재밌는 친목방 많이 사랑해줘요. 오픈 채팅 림뷴 면접방. 림뷴 면접방.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찾아달래. 예, 많이 찾아주세요.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장시장 논란. 유튜브 뉴스 뜬 거 보고 유튜브가 쓴 추가글. 광장시장의 바가지 논란으로 예전부터 유명했었죠. 근데 또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나봐요. 가격표에 분명 8,0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외국인에게 소리 지르는 등 불친절했다고 주장을 하는 유튜버.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자영업자분, 유튜버분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거든요. 예. 해당 분식점 상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기를 섞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섞어달래. 그랬더니 먹고 나서 얼마야? 그러니까 만원이라고. 내가 왜 만원이냐고. 막 그 지랄하고 나를 쥐잡듯이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 이거 영상 볼 수 있나? 원본 영상 좀 줘봐봐. 유튜버 주장이랑 상인분 주장이랑 아유, 그럴 거면 8,000원 내세요. 그러고서 보냈어. 시장 상인에는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 광장시장 상인회가 이것들이 제일 문제다. 유튜버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서도 너희들이 친절하고 정직했어봐라. 이런 영상이 찍히지도 않았겠지. 저 집 다른 영상들 보면 섞어드릴까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섞어줄게. 그냥 이렇고 다 담아줌. 저걸 갖다가 자긴 물어봤다고 웃김. 할매 제정신 아님. 둘은 엄연히 다른데 말이죠. 채널고추 마시면 댓글을 달아놨어요. 근데 순대는 맛있게 생겼다. 자, 일단 볼게요. 새로 고침하라고 이거를? 네. 그걸 댓글을 달아놨고요. 댓글에? 네. 어디 보자. 저기 네이버 카페 광고. 많이 뜨네. 뭐야 이거? 뭐가 이렇게 많이 뜨는 거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광장시장에서 또 바가지. 랄프야, 이 영상을 갖다 달라는 게 아니라 저 유튜버가 직접 올린 영상을 좀 갖다 줘야지 임마. 너 왜 이렇게 감이 없어 아직까지도. 예? 감 존내 없네 정말. 저 앵커가 떠드는 거 내가 듣고 있으면 내가 뭐하러 오늘의 이슈라냐? 채널A 틀어주는 방송하지? 진짜 감 없다 샤발. 저분 누구죠 혹시? 저분 누구죠는 뭐야 또. 그냥 관련 키워드 갖다가 검색해가지고 찾아내면 되지 임마. 답답하다 너 정말. 야 샵. 랄프야 혼날래? 큰 순대를 시켰어요. 여기다. 일단 근데 영상을 우리가 좀 봅시다. 예, 뭐라고 검색해야 되나요? 제가 삭제하고 다시 달게요.
그냥 키워드를 그냥 검색하게끔 해줘. 내가 또 다시 내려가서 댓글 확인하고 해야 되잖아. 그냥 키워드를 줘.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 이어쓰기 한번 볼게요. 이러면 광장시장 다신 안 가게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정확한 제목입니다. 예. 이분 그분이잖아. 그분이 뭐 이거 저거 막 실험하고 이분. 저 이번에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광장시장에 가봤는데 다신 안 가봐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시장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인 걸 먼저 밝히겠습니다. 이번에 광장시장 가서 노점을 한 5군데를 갔어요. 근데 문제는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저의 바로 다음 손님 칼국수에 누가 봐도 오해할 수밖에 없게 생긴 김가루랑 고명이 덕지덕지 붙은 구른 면을 면 삶을 때 섞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나만 봤네. 다음 분식을 파는 곳에 가서 큰 순대를 시켰어요. 근데 순대가 가격표엔 분명히 8,000원이라고 적혀있었는데 10,0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써있는 큰 순대는 뭐예요? 이게 큰 순대예요. 근데 왜 이건 10,000원이에요? 여기 8,000원 써있는데? 그냥 볶음탕 하다가 다 이거 아니 여기는 8,000원 써있어가지고 써있으면 여기는 볶으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섞어달라고 했어 이거? 진짜 끝까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소리가 커지니까 주변에서 쳐다보시길래 이쯤에서 멈췄어요. 저도 제가 이날 상인분들이 외국 손님들한테 갑자기 버럭하는 걸 열어봤거든요. BTS 캐대원으로 한껏 기대에 부풀어서 한국에 놀러왔을 텐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날 방문한 5군데 중에 4군데에서 불친절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솔직히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이래버리면 누가 시장을 가겠습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다른 시장들이라고 다 이러진 않아요. 저 이번에 댓글 안 보시죠? 여기 유튜버님이 남긴 댓글 추가 약간 증빙 같은 게 있습니다. 아이고 뉴스를 통해 순댓집 사장님 상인의 입장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추가 내용. 메뉴 사진 확인해보니까 고기가 추가된 것도 아니네요. 저거 그냥 기본 큰순대 구성입니다. 큰순대, 순대 내장, 고기 추가된 모듬순대, 순대 내장 머릿고기. 그러니까 큰순대라는 것은 순대와 내장을 섞은 것이고 고기가 추가된 것은 모듬순대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2,000원을 더 받는 건데 이분은 큰순대 8,000원짜리 시켰는데 2,000원을 그냥 샤킹한 거죠. 상인분께서. 예. 이건 잘못됐네. 유튜버가 사장님을 쥐잡듯이 잡아먹으려 하면서 따졌다는 주장. 업로드된 영상에 당시 상황도 달려 있습니다. 그럴 거면 8,000원만 내고 가세요 라고 사장님이 말했다는 주장 전혀요. 계좌이체를 해서 내역이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순대에 10,000원을 지불한 게 맞는지 재차 확인하셨습니다.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광장시장을 욕먹이려고 접근했다는 광장시장 상인회의 주장.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나는 상인회의 의견이 맞나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 상호명이 없죠? 기철이네.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88A685. 야 여기 좆됐다. 기철이네 좆됐습니다. 예. 한 뉴스에서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상인의 의견은 저 유튜버 그럴 사람 아니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되게 계셔서 힘이 되고 눈물이 그치지 않을 정도로 위안이 됩니다. 저 정말 행실 똑바로 하고 다니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야 유튜버가 가서 이렇게 광장시장 가서 맛있게 먹거리 먹고 오고 이런 것들이 다 홍보도 되고 할 텐데 왜 이렇게 광장시장은 말들이 많이 나올까? 상황을 더 악화시키네. 불친절하고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보령, 온유약국 갈 때 한 번씩 가긴 하는데 상인 자체가 존나 싸가지 없다고. 왜 이렇게 시장에 다 그러진 않을 텐데 참 싸가지 없는 상인들이 많나 봐요. 싸가지 없다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네. 예. 이 정부에서 뭐 싸가지 교육을 시켜야 되나 이거 진짜 좀 심했네. 난 처음에 그래도 이분이 약간 좀 2,000원 가지고 왜 그러나 난 그 생각 했었는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고기도 없잖아. 귀때기에다가 간 좀 넣어주고 순대 이렇게 했는데 난 이 구성이 뭐 창렬이다 아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럴 거면 그냥 8,000원 내세요 하는 거 자체가 존나 성나가네. 맛이 가네 그냥. 나였으면은 지랄했을 것 같아. 저분이 여성분이고 그래서 저기 하는 거지. 나였으면은 진짜 쌈났을 것 같아. 저렇게 싸가지 없게 응대를 하냐? 손님이 그렇게 많다 그래도. 참 쓰레기 같은 곳이네.
코트야 너가 소래포구 시장처럼 방문을 해보자. 근데 희한하게 나도 소래포구의 그 바가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발길이 끊긴다 그래 소래포구 진짜 가가지고 나는 유튜브 영상 찍었거든. 세상 친절한 거야 상인들이. 뭐 카메라 들고 그러 가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뭐 뉴스로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마이크 들고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뭐 일부 상인분들의 문제긴 한데 참 저희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너무 친절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오히려 내가 생각보다 친절했고 뭐 바가지 요금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댓글이 십창나 있더라고. 이 새끼 인천 사람임, 이 새끼 출신 인천임. 상인애한테 돈 받아 처먹었냐? 뭐 이러더라고. 너무 안 좋은 시선 쪽으로 막 몰릴 필요는 없고 뭐 괜찮은 상인분들도 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댓글도 있었어. 코트야, 너가 잘 몰라서 그래. 네가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그러지. 카메라 안 가지고 갔어 봐라. 물치기 알죠? 바가지에다가 이제 뭐 내가 담은 그 고기가 됐건 뭐가 됐건 이제 막 했는데 이제 그 저울치기 한다 그러죠. 물 좀 담아가지고 그람수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파는. 예. 당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건 좀 굉장히 잘못된 문제 같아요. 고기도 안 섞어줬구만. 고기 섞어준 것 마냥 이거를 모듬 순대 가격을 받는 기철이네는 좀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사장님. 예. 광장시장 자꾸 이런 뉴스 나오고 그러면은 좋지 않을 텐데 왜 서로 감싸주지? 열받게. 맛이 가네 정말.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컵마왕이 잠적했다 그래요. 컵마왕 진짜 유명하죠. 옛날부터 저도 뭐 십몇 년 됐었을 거예요. 컵마왕에서 이렇게 배너 띄워놓고 달마다 얼마씩 받으면서 그 배너 값으로 돈 좀 받고 저도 이렇게 컵마왕이랑 이렇게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 좀 많이 받았었죠 저도. 예, 옛날에 아프리카 시절 때. 근데 지금 잠적해서 튀었답니다. 이거 정리된 게 제가 올려놨어요. 대표가 이글 아니야? 이건 좀 짤막한 거고 어. 제가 이 모든 게 정리되어 있는 글을 올렸어. 그래 그 내용이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래서 요약을 이게 하자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커지는데요? 이제 이 컵마왕에게 이제 스폰을 받았던 어, 그 유튜버가 입장문을 올렸는데 어, 그 입장문에 대한 민심과 음, 그리고 진짜로 이제 며칠 전에 구매한 사람이 있었대요. 진짜 이제 피해 사실을 받은 그 피해자도 등장하고 있고. 이거 사이트가 그래도 계속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만. 아니요. 그걸 보시라는 그래서 보시라는 거. 연락이 안 된대요. 연락 두절됐어? 네. 야.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모아놓은 저그래 방금 저희 카페가 뜨죠 두 번째 밑에. 사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참 개새끼셨네. 예? 봐봐 사이트 뜨잖아. 근데 배송 지연 이거 계속 이것만 해놓은 상태잖아 지금. 지금 나오고 있잖아 이거는. 입장문도 없고. 네가 올린 글은 볼 이거 가치가 있냐? 아니 길어요. 엄청 길어요. 엄청 길면 별로 안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컴망으로 치면 나오니? 아니 바로 밑에 있어요. 밑에 어디? 그 밑에 거기 있네요. 여기 있네. 굴림보님. 예, 궁금하신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트리머는 그거야. 유튜버나 스트리머 입장은 이게 그래도 네 시청자고 한데 저 사람이랑 엮여 있고 저 사람한테 이제 그 홍보를 네 방송의 홍보, 네 영상의 홍보를 보고 내가 가서 컴퓨터를 산 건데 너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말이야. 그지? 예. 2014년 5월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컴망 배너 관계를 진행했었다.
이 사태에서 낌새를 차리지 못한 이유는 2025년 초부터 컴망 대표님과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내기 때문에 배너 광고를 지급받지 못했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락드리는 것 자체가 대표님에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광고는 쭉 유지한 채로 연락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러면은 굴림보님은 뭐 무슨 돈을 받았다는 거야? 돈도 못 받고 그거 계속 그냥 배너 유지만 해준 거야?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데도 이거 10년 넘게 이걸 이렇게 배너를 유지해놨네. 이거 약간 이해 안 가네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작년 말까 글 읽어보면 작년 말까지는 받았다고 했잖아요. 작년 말까진 받았는데, 네. 야 작년 말이면 이게 거의 1년이잖아. 작년 말 12월 그쵸? 근데 거의 1년 동안 아무런 돈을 안 받고 저렇게 그쵸. 유지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적는 거잖아요. 야, 그 내용을 좀 얘기를 좀 해줘. 내가 저거 계속 언제까지 읽고 그 내용이 있겠니? 요거잖아요. 너무 길잖아.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말을 꺼내면은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꺼내고 그냥 배너를 유지를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냥 그 오랫동안 내용이 유지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건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네. 나는 이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제 10년 정도 이렇게 그 계약 기간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어떤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알아서 주겠지 하고 그냥 유지만 해준 거라는 얘기잖아. 네. 굴림보님이 좀 착하시네. 그러고 이제 내리면 돼요. 그 어. 밑에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착하네.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자기가 좀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유지해주고 그래야 나중에 여기서 잘 됐을 때 나에 대한 고마움도 알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의리로 의리로 해준 거네. 의리로. 그래, 너가 랄프 월급 안 줬을 때 랄프가 너한테 얘기 안 했잖아. 뭔 개소리예요. 랄프 월급 안 주면은 씨발 형님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 나오시면 저도 폭로하는 수밖에 없어요. 형님의 수많은 사생활과 여자 문제, 형님이 여기서 빠져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월급 주세요 씨발 욕 나오기 전에 하면 제가 그래 랄프야 내가 방송 안 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네 월급 마련해 줄게 하고 줬어요 씨발. 예? 예. 그리고 내려서 보시면 밑에는 짧아. 컴마 대출로 장사했구나. 이거는 확실한 게 아니고. 확실한 건 아니고. 네. 위 안 읽어요 이거. 내가 용팔이라서 오늘 들었다. 자세한 건 잘 못 들었는데 직원들도 돈 못 받은 것 같더라. 근데 다른 곳에서는 직원이랑 사장이랑 한패라는 말도 나옴. 거래처들 자기네들 컴망에게 준 물건 회수하려는데 직원이 못하게 막고 경찰 겁나서 경찰도 불렀었다. 홈페이지 열려 있지만 이제 굳게 잠겨 있죠. 홈페이지는 열려 있다. 뭐 이건 필요 없고. 여기 지금 다 이 계약 관계인 스폰서들이네. 이거는 뭐 크게. 야 이거 이름만 해도 화려한데? 라인업이? 네이버, 왕물원 카페, 비찬, 강지, 릴파, 진호, 똘킹, 악어, 보겸, 굴림보. 야 많다 많아. 괴물지 뭐 우아꽃 엄청 많네. 용산 가게도 문 닫고 아예 잠수 탔다고. 여기 세 줄 넣어야지. 지금 완전 잠수 탄 거네 사장은. 근데 이제 이거 들어보세요. 직원이랑 통화했는데 본인도 출근하니까 월급 반 정도만 입금되고 대표 연락이 안 되는 상황. 퇴사 처리를 해줄 사람이 없어 당장 이직 불가 상태. 노동청에서 퇴사 처리를 해줄 수 있는데 다음 달 중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격리 회계 싹 자르고 대표 본인이 장 붙여서 뭐 직원들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함. 내부에 부품들이 남아있는데 개문하고 털어갈 것 같아서 우선 출입구 폐쇄한 상태. 대표 런치기 전날 540짜리 고가 본체 들어왔다는데 발주가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출고가 불가능하다고. 좆됐네 이거 컴퓨터 시킨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 나온다니까요. 와 이게 나였으면은 씨발 진짜 나 오한마 들고 가서 바로 문 깨부시고 그냥 5090 세 개 싹 다 가져왔을 텐데. 지난주에 컴퓨터 구매했는데 수요일에 돈 보내준다 그랬는데 수요일날 보내준다 그랬는데 어라? 이분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굴림보님. 예전부터 굴림보님 유튜브를 구독하고 즐겨봤던 구독자이자 이번 사태 피해자입니다. 이번에 큰맘 먹고 500만원 가량의 컴퓨터 견적을 만들어 주문할 곳을 찾다가 즐겨보던 굴림보님 영상이 자주 등장해서 컴망이 생각나서 컴망에게 맡겼는데요. 야, 이러면 진짜 굴림보님 입장은 민심 생각하면 굴림보님이 해줘야 되는 문제잖아. 이거 어떻게 보면은 또 돈도 못 받았다는데 이게 같은 피해자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와, 족같겠다 이거. 어떻게 굴림보님? 그리고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굴림보님이 여론이? 그런 댓글을 보시면 돼요. 아니, 이분이 저기 될 수도 있어. 그 뭐야, 저 덤탱이 쓸 수도 있어. 왜냐면은 너도 나도 이 사태를 보고 나도 컴망에다 주문했는데 씨발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굴림보 시청자가 아니야. 근데 얼른 구독 버튼 눌러놓고 안녕하세요 굴림보님, 저도 이번 사태 피해자인데요. 평소 굴림보님 방송 보면서 저도 컴망에 생각나서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거 뒤집어 써야 되는 수도 있는 거야. 굴림보님에게 책임은 없지. 책임은 없는데 도의적인 그런 이제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구독 기간 뜨냐? 랄프야? 구독 기간 안 뜰걸? 그거 그냥 검색해보면 떠요. 아, 크리에이터 그거에 들어가서 보면 또 나올 수가 있겠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막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내 채널에 이제 그 채널 소유주가 거기 내 채널 이제 관리에 들어가갖고 이 사람이 구독을 언제부터 했는지, 이 사람이 구독을 누른 날짜 이런 게 나와. 그러면 이 사람이 뭐 구독한 지 2년 됐다. 그러면은 뭐 보상을 해줘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야. 살 때 추천인을 굴림보님으로 넣었으면은 그지. 살 때 추천인을 굴림보로 넣었으면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뭔가 문제가 돼. 이게 코트 형님 입장이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저요? 저였으면 바로 뭐? 형 애초에 그냥 컴망 사장님이 잠수 탔다고? 어쩐지 나도 월급이 안 들어오더라. 바로 배너 내릴게. 아니, 형, 애초에 내렸죠. 안 들어오면. 형 저 컴퓨터 샀는데 어떡해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지금 컴퓨터를 나한테 해달라는 거야? 씨발, 내가 컴망이냐? 그 새끼 네가 잡아와 이 새끼야. 나도 피해자니까. 우리 같이 돈을 받고 나도 월급 받고 너도 컴퓨터 받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형님이 좀 해주시면. 젖가 내가 팔았냐? 내가 팔았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댓글을 봐야 돼. 나는 이제 비슷한 사례는 있었어. 나도 이제 컴퓨터 관련으로 이제 그 배너가 이제 왔었는데 거기에 컴퓨터를 산 친구가 있었어. 우리 카페에서. 그래가지고 그 링크도 이제 뭐 우리 카페 배너에다 다 해놓고 했는데 얘가 컴퓨터가 AS 문제로 엄청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거야. 컴퓨터. 그래서 AS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 좀 어떻게, 저 너무 속상해서 그렇다. 형님 제가 100만원짜리 컴퓨터를 샀는데 AS를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난 바로 전화해가지고 죄송한데 이 카페 이런 걸 올라왔는데 제가 이렇게 피해자분들이 계셔버리면 제가 이거 배너 어떻게 앞으로 하겠어요 사장님. 이거 좀 이 친구 문제 좀 잘 해결해 주세요. 이거 뭐 램이랑 뭐랑 해가지고 얼마 안 하겠구만.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했어 방송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걔는 AS 다 해줬어. 그런 문제로 클레임이 들어온 적은 있었어. 그건 내가 해줬지. 그건 내가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제대로 나를 믿고 컴퓨터를 사준 건데. 그건 내가 잘한 건데 이렇게 잠수를 타버리는 이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안타깝다, 안타까워. 근데 이게 남의 일이라서 내가 뭐 가타부타 말을 못 하겠네. 비슷한 사례가 있음. 예전에 롤대리 충전 김민교 사건, 그때도 민교가 싹 다 환불해줬는데 형 말처럼 크크크 민교 광고 본 놈이 아닌 놈들도 다 붙어서 3천인가 환불해줬을 거예요. 이런 사례들이 있고 하면은 또
근데 배너비조차 지급을 못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광고해주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10년 동안 계약 유지한 업주 상대로 광고비조차 지급을 못한 자금난이 심각한 업체를 컴퓨터 사라고 광고를 10개월이나 더 한 셈인데 나도 10년 전에 군림보 방송 보고 참새컴 샀던 사람이라 그 정도로 지금 기억날 만큼 둘관계가 컸다는 건데 그건 맞아. 솔직한 말로 컴망 사장이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그 로비를 참 잘했어. 그 전에 턱형인가? 글마가 나도 이제 소개시켜줘가지고 컴망 맞을걸? 스마트컴이었나? 기억이 정확 일단 스마트컴 했었고 컴망 맞을 거야. 썼을 거예요. 맞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옛날 아주 옛날. 댓글들 보심? 아니면 머리가 깨진 건가? 날마다 가스라이팅 하듯 컴마왕? 컴퓨터는 컴마왕 이러면서 컴마왕이라 잡았다. 배그 같은 거 할 때 시청자 만나면 컴마왕 물어보는 등 했잖아요. 그 정도로 홍보 모델을 했으면 소비자는 컴마왕보다 군림보 컴퓨터라는 이미지로 구매하게 되는 건데 근 1년간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군림보 스스로는 회사의 운영이 어려움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컴마왕 그랬는데 어떠한 사후 대처 없이 직간접적 보상은커녕 의리로 치부하면서 사실상의 사기 행각에 방주한 건데요. 군림보에게 개인적으로 피해를 연락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샌드박스 신고용 메일 하나 올려두면 뭐가 바뀔까요? 사후 대처 고트다. 실드 치는 게 참 신기함. 좆됐다. 군림보님은 좆된 거야. 어떻게 보면 이거 방법이 없다 이거는. 이거 챗 GPT 그거 있어. 챗 GPT가 이제 광고비 미지급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유튜버가 광고비를 받았는데도 업체 홍보를 계속했다는 건 단순히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라 업체의 이상 징후를 이미 인지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와 이거는 빼박이다. 좆됐다. 오히려 해명글이 더 독이 돼버린 셈이네. 그럼에도 정상적인 업체처럼 계속 광고를 내보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아직 믿을만한 회사구나라고 착각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사기 행위에 도움을 준 행위. 이거는 뭐 빼박이네 빼박. 참 안타까운 일이다. 민사 책임도 따로 발생할 수가 있다. 양측의 상황에 다 입장 이제 이해가 되는데 본인 구독자고 본인 방송 시청자고 그러면 그냥 저기 보상해 주는 게 맞겠다. 그게 이제 롱런 할 수 있는 어떤 길이지. 왜냐면 이게 지금 당장은 내가 뭐 몇 천만 원 토해낼 수도 있어. 몇 명이 될지 몰라 피해자가. 근데 일단은 저 방송 보고 일단 제가 그 최대한 이렇게 뭐 책임을 지고 싶다. 그래서 내 채널 구독한지 이제 뭐 구독이 돼 있으신 분들 한해서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책임을 져야지. 뭐 방법이 없다 이거는. 그치. 근데 뭐 컴퓨터 못 받은 사람이 한 10명도 채 안 돼.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뭐 싸게 먹히는 걸 수도 있어. 리스크를 이제 잘 한 뭐 돈 1,000,000원 내로 해가지고 이제 잘 틀어막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거를 악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나도 네 구독자인데 이번에 피해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빼박인 게 구독이 안 돼 있고 구독을 누른 날짜가 이 사태가 있고 나서 구독을 한 거야. 그러면은 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잘 대처하면 오히려 민심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지. 저였으면 그냥 솔직한 말로 그냥 심플하게 야 나도 피해자인데 같이 상황을 해결해 보자. 네 컴퓨터 못 받아갖고 그런 것도 알겠는데 나는 광고비를 못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뭐 넘어갑시다. 이번에 입장문이 자기가 보상해주는 건 좀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버렸어? 아니, 최소화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낀다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그러면 뭐 해주겠다는 얘기네. 아마 그쪽으로 기울었을 거야. 내부 그 기획사도 있고 그러면 소속사에서도 이제 뭐 해주겠지. 계좌번호를 하셨다고요? 음.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 친구 중에 굴림보 10만 구독돼 있는 원. 사람 찾아서 그 친구가 산 거 마냥 주작할 수도 있음. 친구 중에 굴림보 구독된 사람 찾아서 그 친구가 산 것 마냥 주작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까지 또 할 사람은 또 하겠네. 몰라. 7만 원짜리 몸부림치고 싸다 싸. 나 목이 물렸나 봐. 존나 간지럽네. 여기가 어떻게 들어오나요? 모르겠다. 목이 물렸다. 존나 간지럽다. 이게 왜 나오는 거야? 이건 뭐야? 그건 뭐죠? 예? 그건 뭐예요? 뱅구요. 예. 자, 봅시다. 다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5년 수능 만점자 대학 진학 현황. 수능 만점자들이 나왔어요? 몇 명 나왔습니까? 의대만 7명을 갔다고? 현액. 이제 골라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수능에서 만점 맞으면은. 그 어렵다는 그 수능에서 만점을 맞았다. 의대가 7명이야. 공대 2명, 경영 1명, 기타 1명. 당연히 의대지. 의대를 간다고 해도 사람의 치료 목적보다는 미용 쪽으로 거진이 빠지니 아쉽다. 피부과 열어서 레이저 쏘러 다니면서 떼돈 야무지게 벌겠지. 의대 공화국의 미래는 없다. 한국이라면 의대 미국이나 중국이면 AI 기술 쪽으로 가는 게 좋지. 나라 발전 측면에서 인재들이 아깝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뭔가 나라에 헌신하고 뭔가 공헌을 하고 그럴 만큼 뭔가 애국심이 들지 않는 나라긴 해. 우리나라가. 오히려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니까 짜증나가지고 나라 족같다고 할 수도 있는 거지. 나라고 해도 솔직히 의대 갈 듯? 피부과 쪽으로 다 빠져가지고 강남에다 개원해가지고 하면은 그거 얼마야 그 돈이. 근데 저 친구들을 욕할 필요는 없어. 쇠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결국 간다는 게 성형외과 의사냐? 네, 돈 많이 벌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 누가 돌을 던지겠어? 과학계 인재나 이런 사람들이 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게 너무 아쉽다. 근데 뭔가 나라에 이바지 하고 싶게끔 만들어줘야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 아니야? 그렇게 해줘야지. 뭐 나라에 족같은 소식만 맨날 들려오고 뭐 세금 이빠이 걷고 그러는데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주고 뭔가 그럴 의사로서 진짜 그럼 자긍심이 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나라에서 해야 되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 봐 나는. 예. 너 넘어가도록 구독 빼면 죽여버릴 거야. 부산 경찰 덜덜덜. 요 내용 볼게요. 보배드림에 올라왔는데 위급 산모 이송 구급차에 양보를 안 한 경찰차 제보 내용입니다. 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위급한 산모를 태운 구급차에 차선 양보를 하지 않는 경찰차. 예. 부산 경찰 산모 검색하면 나오겠네. 와, 지금 뉴스 나오고 난리 났네. 좆됐다. 산모 부산에서 경찰 순찰 어? 아기랑 같이 사망했대요. 산모랑 왜? 늦게 가서 그런 게 아닐까요? 사망하셨다고? 예. 제목이 그렇다는데 임산부가 사망하셨대요. 에이, 말도 안. 어? 여기 제목을 봐요. 입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9시쯤 부산 서구 구덕운동장 인근 구덕 사거리 차량에 배가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해 위중한 상태였던 산모를 실은 사설구급차가 부산대병원으로 달려가는데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면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순찰차 야, 이거 한문철 걸 봐야겠다. 네. 어디죠? 여기 나오네. 상황입니다. 엄청 급한 상황이에요. 가보겠습니다. 지금 오디오는 없는데 네, 경광등 켜고 사이렌 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다른 차들 이제 비켜주고 있네요. 네, 비켜주고 지금 네, 엄청 급한 상황이에요. 네, 출혈이 심해서 여기를 차가 바퀴가 밟고 지났으니 뭐 장기 파열되고 내 머리도 다치고 지금 산모도 태아도 무진장 위중한 상태. 엄청 빠르게 달리고 있죠. 예. 잠깐만, 역과사고라는 게 뭐야? 지경 네 구급차입니다. 앰뷸런스. 저희는 경남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 외상 환자를 부산대학교 병원 외상센터로 이송 중이었습니다. 환자는 외국인 임신부였었는데 그러면서 여러 장기 손상을 인해 복강 뇌출혈과 아, 자전거 타고 가다가 SUV 차량이랑 부딪혀가지고 산모가 차량이 복부를 깔고 지나가 버렸다고. 아, 1차적으로 일단 사고가 있었던 상황이네. 여러 장기 손상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 머리뼈, 갈비뼈, 골절, 한눈으로 봐도 산모와 태아 너무 위중한 상태였다. 머리, 갈비뼈, 골절 등 한눈으로 봐도 인공호흡기까지 환자 엄청 급한 상태. 엄청 빠르게 달리고 있죠. 예. 네, 다른 차들이 비켜주네요. 사이렌 하여튼 있는 대로 크게 올리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서 좀 덜 옳지 올리고 가자. 막히네. 근데 1차로가 옳지 1차로. 경찰차 있다. 경찰차가 비켜주겠지. 경찰차가 아니면 앞에서 에스코트 해줄래나? 근데 경찰차 안 비켜. 안 비켜. 경찰차가 안 비키네. 아이고 이런 저 버스가 비켜줘갖고 버스가 비켜줘서 그래서 버스가 비켜주는 바람에 겨우 이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잠깐만. 이걸 어떻게 비켜줘? 앞에 차가 좌회전하고 있어. 앞에 차들이 좌회전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기서 어떻게 비켜줘? 근데 못 들은 것 같아요. 소리 못 들은 게 아닐까요? 아니, 그리고 그렇게 뭐 딜레이가 되진 않았잖아. 경찰차 때문에 딜레이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금방 나갔어. 이 구급차는. 안 비켜. 경찰차가 안 비키네. 여기서 어떻게 빼줄 수 있냐고. 안 비켜. 여기서 앞으로 나가면 바로 사고 각이 나와버려. 비켜줄 수는 있죠, 근데. 어떻게 비키냐? 너 같으면 어떻게 비키냐? 버스는 어떻게 비켰나요, 그러면? 버스는 좀 각이 덜 나오잖아, 상대적으로. 저기서 야, 저건 바로 꺾여가는 저 완전 코너란 말이야.
버스는 각이 좀 나오잖아. 오른쪽으로 해서 가면은. 바로 엥 하면서 앞으로 나가면은 오른쪽 좌회전차들이 멈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멈춰? 가다가 뒷방 놓고 사고 나면 새끼야 너 운전을 그렇게 오래 해놓고 이 새끼 이거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웽 하면서 하면 멈췄다가 뒷차들이 뒷방 나버리면은 이거 경찰 책임이야. 사고 나. 저거는 못 비켜. 비켜줄 각이 안 나와. 에? 버스가 빼는 거는 이 양반들아 1차선 2차선 뭐 지금 있는데 버스는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쓱 틀면은 그래도 앞에서 오는 차가 좀 각이 잘 보여. 근데 저 옆에서 안 그래도 버스가 살짝 막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차가 앞으로 확 튀어나온다? 일단은 그러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경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경서? 경서가 누구야? 왜 뭐라 그랬는데 쟤는? 경서가 누군데? 너가 경사 뭔 말을 들어보자면 변호사님 말씀. 한문철 변호사님 변호사님 말씀. 말씀 들어가요. 네. 안 비켜. 안 비켜. 경찰차가 안 비키네. 아이고 이런 저 버스가 비켜줘 갖고 버스가 비켜줘서 그래서 버스가 비켜주는 바람에 겨우 이제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까 지금 급하게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요. 경찰차가 안 비켜주더래요. 네, 구급차 내 환자실에서는 의료진 2명이 수시로 환자를 체크하며 가던 중 구덕운동장 부덕사거리에서 신호에 걸려 차량이 정차했던 상황에 좌회전 차선에 차로에 경찰차 경광등이 보여서 옳지 경찰차가 비켜주겠지. 다른 차는 안 비켜줘도 경찰차는 얼른 비켜줄 거야. 경찰차 뒤로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차는 단 0.1초도 비켜주지 않았고 브레이크에서 발 한 번 떼지 않았습니다. 영상 보시면 오디오는 없지만 환자분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구급차 사이렌 하면서요. 환자 이송 중입니다. 응급환자 중입니다. 양보해주세요. 소리처럼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관광버스가 저쪽에 신호에 따라오는 차들 막아주면서까지 그래서 그 교차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야, 이거 너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도착해서 병원 인계 후 몇 초 지나지 않아 환자는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아까 전 상황이 떠올라 화가 아까 그때 글쎄요 몇 초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죠. 근데 갈 때까지는 그래도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는데 몇 초 후에 심정지가 왔다니까 그때 경찰차 비켜주면 되겠지. 자 여기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아니 경찰차가요 여기서 앞을 좀 막아줘야죠. 경찰차가 여기서 경찰차 앞으로 쭉 빼갖고 쭉 빼서 여기서 오는 차들을 좀 막아줬으면 그러면 최소한 10 내지 15초 빨리 갈 수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찰차는 0.1초도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도 않고 요지부동이었습니다. 3시간 반 후에 산모태와 결국 살 수 있었던 상황. 많이 건 아니라 하더라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딱 병원에 도착해서 딱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법리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거나 그러지는 못했어. 한문철님도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냥 말씀만 해주시는 건데 그 글에 있네. 경찰차 CCTV가 저기 블랙박스가. 그리고 인정을 했대요. 경찰이 인지를 못했다고. 어디 나와 경찰차 불박이? 아까 처음 그 글 형이 봤던 부산경찰 디귿디귿 글 여기 나와? 네. 불박 안 나오잖아. 경찰 불박 나오네. 공간에 있었네요 보니까.
이런 댓글도 있네. 저 상황에서 경찰차가 어디로 비켜줘야 되냐고. 와, 비추 40배. 님 운전 안 하시죠? 버스 기사님 하신 행동을 순찰차가 했어야 됐고, 아니 그거는 버스가 있던 자리에 경찰차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 경찰차가 비켜줬겠지. 저건 각이 안 나온다니까. 저 경찰이 버스 앞으로 이렇게 좀 갔었으면은 괜찮았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웽 하면서 이제 차 어. 하면서 보내주면 되죠. 어. 에스코트 해주던가. 대처가 조금 아쉬웠던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막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은 아니라고 봐,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버스가 있잖아. 경찰차가 있고 그 뒤에 구급차가 있었잖아. 버스 앞으로 경찰차가 좀 이렇게 바짝 붙여갖고 웽 하면서 옆으로 좀 비켜주면 가능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런 각은 나와 보니까. 그 정도 각은 나와. 그러니까 약간 아쉽다 뿐이지, 이거를 보고 막 뭐 물론 근데 구급차 분도 이게 1분 1초가 급박하고 중요한 상황인데 이 경찰차 하나 때문에 8초가 시간에 그 손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답답해서 그래서 이제 제보를 한 것도 있는 것 같아. 근데 뭐 욕먹을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걸 가지고 책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봐. 경찰이 말하기를 인지를 못했었고 이제 그 버스가 움직일 때 그제서야 이제 인지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 아쉽다 정도지. 사람 죽일 듯이 경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게 그거는 진짜 미친놈들이지. 경찰한테 혐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지, 그런 거는. 근데 내가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서 구급차 타고 가는데 앞에 저런 경찰이 있었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이제 뭐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가지고 구급차에 실려가갖고, 그러니까 완전 너가 말하는 건 네 가족충이네. 네 가족이 저랬다고 생각해봐라. 네 가족이 저랬다고 생각해봐라. 필살기스네. 네가 저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해버리네. 그냥 제3자로 봤을 때는 아쉽다 뿐이지. 좀 약간 아쉽다 뿐이지. 그거 가지고 막 욕이 나오고 뭐 그럴 정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저 경찰은 또 네 가족이라고 생각해봐라. 그지? 역지사지요. 자,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락하는 한국 모텔들, 끝이 보이는 저가 경쟁, 이런 불경기는 처음인 모텔의 몰락이라고 이제 또 글이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모텔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놀자가 성공한 데서 할 수 있듯이 10년대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수요는 많았지만 1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모텔 수요가 감소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이거든요. 모텔을 찾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사회 구조 방식이 변하면서 모텔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사귀는 남녀가 모텔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단 말이죠. 사귀면 집에서 둘이서 넷플릭스 보면서 알콩달콩하면 그만인데 돈 내고 모텔을 갈 이유가 없죠. 그냥 모텔의 몰락 이유는 단순 명료하다. 사람들이 일단 밖에서 술을 덜 마시고 젊은 사람들의 연애가 부쩍 줄어들고 혈기왕성한 20, 30대 연령층이 줄어서이고 거기에 남녀 갈등도 커진 게 이유이고, 연애를 많이 안 하긴 함. 옛날에는 뭔가 해보는 게 멋있고 자랑스러운데 요즘 조롱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남타다니. 다음 세대는 또 다를 듯. 일본 보면 답 나온. 전혀 공감이 안 가는데?
연애를 안 해서 그렇다? 아니 모텔 주말 되면은 그냥 꽉 차 있어. 크리스마스는 워낙 이제 성수기니까 논외로 친다고 할지라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모텔 황금 시간대 8시부터 한 2시 사이에는 다 죄다 만실이야. 어. 밖에 나가보면은 왜 연애를 안 한다, 남녀가 뭐 사이가 멀어졌다 하는데 나 빼고 다 연애 중이야. 밖에 나가보면은. 아니 나는 뭐야 오늘도 저 예림 씨랑 같이 저 롯데몰 갔는데 다 죄다 커플이던데. 어. 잘 되는 것은 또 잘 돼, 모텔은. 이렇게 몰락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남녀 갈등으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좀 있네. 남자들은 여자를 포기하고 2D를 선택했다. 뭔 족같은 소리여. 너 같은 찐따 새끼들이나 2D 캐릭터 보고 그러는 거지. 개새끼야.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비정상을 나누는 거 아니지만 연애할 사람들도 연애한다고. 족같은 소리야 씨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지표가 말해주는 글이에요 그냥. 지표? 무슨 지표? 그러니까 그 모텔 업계가 약간 우하향하고 저게 우상향하니까 그냥 지표로 가지고 와서 끄적이는 글이. 끼워 맞추게 하는 거죠 그냥. 아니 솔직히 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나이대들이 다들 이제 그 20, 30대일 텐데 나이 많아봐야 40이잖아. 40대 별로 없잖아 40대 형님들은.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어요? 그냥 채팅창에서 뭐 찐따인 척 하면서 그냥 뭐 모쏠인 척하고 장난치고 뭐 그러는 거지. 다 연애하고 있잖아. 거진 다. 맞지? 왜 그러냐면 내가 밖에 나가서 돌아다녀 보고 하니까 진짜 커플이 많아. 엄청 많아. 왜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내가 바지를 내리는 순간은 모니터 앞이 전부야. 아 그래요? 니들은 문제가 있다. 예전에 시청자랑 영통할 때 기억 안 나요? 어디 뭐 망둥어같이 생긴 새끼가. 예, 그렇대요. 예. 아주 뭐 형 방송 보고 있죠? 이지랄 하더라고. 존나 역겹던데. 예. 근데 그런 새끼들도 다 여자친구가 있더라니까? 근데 다음에 이제 뭐 콧박이 코순이 뭐 솔로 대첩 한번 해야겠다. 그래서 디스코드에서 자기 사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내가 한번 소개팅 한번 시켜줄게. 콧박이들. 자꾸 어떤 애가 연애를 못 해본 거는 장애가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네. 미친놈 형 아니야? 엑셀 크루 만들자. 형이 하는 거 넌 보고 싶다. 아 뭐 엑셀 크루요. 꺼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서 뭐 엑셀 크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냥. 다음에 그 콧박이 코순이 이 저 솔로 대첩 한번 컨텐츠 한번 할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에
이어줄게. 그래서 둘이 뭐 만나고 안 만나고는 애프터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둘이 이제 카톡 정도만 내가 여기 해줄게. 이렇게 해서 좀 사람 받아가지고 여자 뭐 8명. 림뷴이랑 노실분들 오픈 카톡 림뷴 면접방으로 와주세요. 저희 방은 부천 방송의 파티 실시간으로 찍어드리는 정보의 티어 친목방임 큰손이랑 건빵 차. 림뷴 채팅방이 뭐하는 방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방송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는 거예요. 저게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나? 족병신 같은 부천식 홍보 진짜 역겨워 죽겠네. 시발람이 이게 홍보가 되겠냐 이 개병신아?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이 제일 혐오하는 방송이 유튜브 쇼츠 넘기다 보면 가끔 실시간 방송 뜨는데 할 짓거리 없이 그 부천역 바닥에서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그냥 셀카봉 들고 다니면서 헛짓거리 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방송 사람들이야. 참 이상한 새끼들 여기 와서 홍보를 하고 있네. 빙신 같은 새끼가. 아유 한심하다 한심해 그냥. 아무튼 그건 그렇고 그 솔로 대첩 한번 합시다. 12월 그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에 제가 이제 사진이랑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좀 전화 데이트 이어드리고 할게요. 디스코드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합시다. 예. 근데 이제 남자들은 남자들 스펙은 일단 솔직히 키 170은 넘어야 돼. 예? 왜냐면 잘생겼을 매물도 썩은 매물이 나오면 여자들이 거들떠 보겠냐고. 170 이상 이건 진짜 정말 굉장히 그 눈높이를 낮춘 거야. 170 이상.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고 몸무게는 뭐 상관없고. 직업 뭐 이런 거는 알아서 프로필을 보내시면 되고 내가 밸런스 맞춰갖고 해드릴게. 예. 근데 채팅창에 약간 상기돼가지고 발기한 분들이 좀 많이 진짜 계시는데 170이면 남자의 마지노선이 남자의 마지노선이긴 하지. 근데 발기해가지고 막 뭐 여러 가지 물어보시는데 다들 앞섬이 좀 불룩해지신 것 같아요. 다들 앞섬이 불룩해져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코순이랑 어떻게 한번 싹 연애 한 사발이 하고 싶어가지고. 예? 근데 내가 봤을 땐 그 와중에서도 알파메일들만 뽑힐 것 같다. 이 와중에서도 어쨌건 경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내 경쟁력을 올려야 돼. 내가 그나마 피부 관리라도 좀 한다든지, 미용실 가서 좀 머리 좀 다운펌이라도 좀 하면서 사람같이 입는다. 좀 무신사 무텐다드 같은 거 무릉내 풍기면서 좀 그런 거라도 좀 주워 입든지 그 정도라도 좀 해야지. 약간의 이제 좀 관리는 필요해. 뭐 대단한 눈썹 문신 뭐 수염 제모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 없고 그냥 기본빵만 해라. 예, 그러면 뽑힐 수 있을 거야. 예. 알겠죠? 그래서 만약 둘이서 연애 시작해가지고 결혼한다? 그러면 내가 진짜 축가해주죠. 무료 축가해줄게. 무료 축가. 아이고. 자, 넘어갑시다. 다음 소식. 음식을 던지면서 shut the fuck up. 환불을 거절한 여성 급발진. 환불 거절당한 여성. 예, 주문을 잘못해놓고 안 시켰다고 하면서 환불 거부당한 손님. 돌연 shut the fuck up 이러면서 바닥에다가 음식물을 이렇게 뿌려버렸네요. 예.
이 여성분의 그 어디 나라 사람인지가 궁금한데 일단 이 여성분의 국적이 좀 궁금하네요. 일단 키오스크로 온밀면 한 개랑 단품 그리고 온밀면과 돈가스 세트 2개를 주문했는데 세트 메뉴에 있는 돈가스를 고구마 돈가스에서 파돈가스로 변경해서 총 39,700원을 결제했다고. 근데 서빙 로봇이 가져온 음식을 본 B씨는 아르바이트생을 불러서 이거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환불해 주세요. 음식이 맞다는 설명에도 B씨는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했다. 음식이 다 조리된 상태로 나갔고 실수로 환불은 어렵다. 손님 실수라서.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영수증을 바닥에 내던지고 가게를 나가버렸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온 B씨는 식탁에 놓인 온밀면을 그대로 바닥에 부어버렸다. 그래서 A씨가 바닥에 음식을 쏟으시면 어떡해요 손님, 저 이거 신고할게요. 신고야! 이랬대요. 중년의 여성 손님인데 아쉽게도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이었습니다. 당연히 이것만 시켰으니까 16,500원이겠지 하고 누른 거예요. 그래요, 내가 확인 안 하고 누른 거 잘못했다고 쳐요. Shut the fuck up! 내 편이랑 노실 분들 오픈 캐톡 내 편 아줌마가 아니 림균인지 뭔지 모른다고 이 씨발 인분을 그냥 쳐매겨버릴까 보다. 이 개새끼가 인분인지 림균인지 씨발 관심 없다고 이 개새끼야. 광고를 넣으려면은 시원하게 그냥 10만원 쏘면서 좀 해달라고 소개를 하든가. 진짜 성의 없네 씨박 새끼가. 그냥 걷어 차버릴까 보다 개새끼가. 야, 림균 뭐야 씨발. 그냥 짜증나게 이 개새끼가. 병신 새끼. Shut the fuck up! 이렇게 이제 중년 여성 손님이 Shut the fuck up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 사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가지고요. B씨는 빛이 반사돼서 잘못 눌렸다 한다는 변명이 키오스크의 디스플레이에 빛이 반사돼가지고 내가 잘못 보여가지고 고구마 돈가스를 눌러야 되는데 파돈가스 싹 누른 거야. 내가 확인 안 하고 누른 건 잘못했다고 치자. 근데 내가 여기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이 큰 가게에서 환불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가게 평수가 100평이건 30평이건 1평 남짓이건 이 개같은 새끼가 참 진짜 못 배워 처먹은 이 중년 여성들 많아요. 예?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했으면은 내가 실수했나 보네 하고 좀 바꿔주실 수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실수했으니까 하고 속으로 에이 짜네 짜, 다음에 안 하면 되지 하고 그냥 파돈가스 맛있게 먹고 그러고 계산하고 나가야지. 싸가지 없이 shut the fuck up은 뭐야. 참 씨발년이네 이거. 예?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내가 욕을 참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참 씨발년 아닙니까? 진짜 간사하다. 키오스크에 햇빛이 잘못 반사돼가지고 눈부셔 파돈가스. 야 이게 말이나 되냐고. 이걸 어떻게 변명을 해. 돈가스 소스를 대갈통에 부어버릴까 보다. 싸가지 없는 년. 정말 개새끼년이네요 이거. 예? Shut the fuck up? A씨는 큰 매장을 운영하면서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이거 하나 환불 못 해주냐. 돈을 잘 보고 못 벌 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지 않냐. 음식을 만든 사람인데 제 음식을 바닥에 버렸잖아요. 그것보다 모욕적인 건 없어요. 옳은 말씀 하셨네. 혼자 3인분 주문한 것을 조리 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키오스크 시스템이라 주방에 있는 직원들은 몇 명이 와서 뭘 시킨지 알 수 없다며. 이거는 좀 약간 잠깐만, 이거는 좀 약간 유도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 왜냐면 이게 혼자서 3인분을 혼자 왔잖아. 혼자 왔는데 3인분을 주문한 게 이게 조금 그래도 혼자 왔는데 3인분 주문했다고? 그럼 잠깐 나와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거든. 킹근본 또 뭐야? 이거 저거 뭐야?
킹금보는 뭐야? 킹금보가 뭐야? 킹금보가 계속 킹금보가 뭔데? 처음 나는데요? 킹금보? 킹금보가 뭐예요? 유튜버? 아니 뭐야 이건 또. 아이 이러지 마. 에? 전혀 다르게 생겼구만. 이건 나 아니야? 야야야 이런 거 좀 하지 마라. 이거 킹금보 처음 어그로 끈 새끼 저기 해야겠다. 어디야? 내 보내야겠다. 처음에 킹금보. 차단해라 차단. 우리 방송 웬만하면 차단 안 하는데 오늘 방송 진짜 방해를 많이 하네. 재미가 없어서 그러시나요 여러분들? 재미가 없어요? 이 어그로 끌려가지고 그래요 이게. 원래 끌리는 자도 처벌을 주시잖아요. 그지. 어그로 끄는 자 끌리는 자 똑같이 처벌 받아야지. 제가 86,000조 형벌에 내렸습니다. 아무튼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가뿐싸 레벨 500이랑 닌자 500 골라줘요. 좀 방송에 집중 좀 해주세요. 이게 뭐 어려워? 예. 예. 근데 사장 입장에서는 중년의 여성분이 혼자 왔는데 키오스크로 주문을 했는데 이게 3만 몇천 원이 나와버렸어. 이분은 혼자서 드시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정말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진지도 모르고 이런저런 메뉴 보다 보니까 잘못 눌렀을 수도 있어. 근데 사장님이 한번 나와서 좀 확인했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해. 왜냐면 나도 그렇거든. 나도 이제 음식점에 가가지고 키오스크로 이거저거 맛있어 보여서 주문을 좀 넣었거든. 근데 오셔가지고 저기 주방에 나와가지고 아니 혼자 오셨는데 이거 다 드시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예 제가 혼자 다 먹으려고 다 주문한 겁니다.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예,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가끔 잘못 누르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나와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난 많이 시킨 거고 혼자서. 이게 좀 문제가 있긴 하네. 근데 저 사람이 중년 아주머니가 좀 참 싸가지가 없네요. 예. 일부러 다시 돌아와서 음식물을 바닥에다가 부었는데도 범죄 고의가 없어 보인다고 불송치했대. 경찰 검찰 어지러지하다. 개또라이네. 그럼 조용히 처먹지. 지팔 직권이라고 연병할 것이. 이거 다 드시는 거예요? 해보세요. 근데 이 차 장면은 뭐야 이게? 식당에 주문을 실수한 손님 환불을 거절당하자 음식 바닥에서는 이 차 장면은 뭐지? 차로 아니 댓글에 보니까 2번 받아버렸다고. 차로 2번이나 쳐버렸어? 처음에 결제할 때 돈 내지 않아? 처음에 그 주문할 때 돈 내지 않나? 저기 시스템이? 돈 냅니다. 그지? 근데 아니 사장님이 막았는데 경찰이 오는 동안 이제 저러고 나갔는데 그 음식 바닥에 쏟고 나간 거 치우고 나가라고 했나 보다.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사장이 쫓아가니까 SUV로 2번 쳤네. 못 도망가게 막아서니까. 참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죠. 외로운 남자들을 위해서 홍대에서 프리허그 해주는 바니걸이라 그러네요. 오늘은 제가 외로운 남자들을 위해 프리허그를 할 거예요. 할로윈이니까 예쁘게 코스프레해서 홍대로 나가보아요.
홍대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저는 프리허그라는 이 글씨가 써진 종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루아를 엄청 예쁘게 봐주네요. 루아는 뭐야? 뭐 자식이 있는 분이야? 엄청 많이 프리허그 해줬어요. 약간 남자 같기도 하네. 그럼 루아는 퇴근할게요, 여러분. 저거 좀 보고 싶은데요, 영상. 찾고 있습니다. 네. 홍대 프리허그. 루아. 애기 이름 같은데. 쇼츠 영상인데 쇼츠야? 이 영상이 좀 새로운 거 보니까 쇼츠 아니면 릴스일 텐데. 유튜브에? 안 나오네. 왜? 릴스 같아, 릴스. 릴스? 릴스 내 검색해보지 뭐. 릴스 들어갔다 올게. 아니야. 아니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본인 이름이 루아인 것 같고, 애기도 이렇게 안아주고 그랬었나 보지. 아니, 난 애엄마인 줄 알았네. 그래서 이 애기 이름이 루아인 줄 알고. 맞네. 이 사람 맞잖아요. 맞네. 루아 X인데요. 야야, 쳐봐라. 한번 가서 보자. 루아 X. 할로윈데이 프리허그. 할로윈데이 프리허그. 네. 검색하면 나와? 릴스에서. 릴스는 어떻게 보는 거야? 릴스. 네, 여기서 이거 뭐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아니죠 여기? 뭐가 나와, 임마. 이케아 나오네요. 어떻게 봐? 아씨. 제가 인사를 안 해서 몰라요. 제가. 나도 잘 몰라. 어떻게 보는 거야? 이 사람 아이디를 치자. LOU LOU A A 언더바 X X 점 알파벳 E 예? 이게 야, 어렵다. 릴스. 아니 인스타그램 어렵네. 여성분 맞는 거 같은데요? 이렇게 나온다. 드디어 나온다. 찾았다. 요분 맞아요. 맞지. 네. 맞아요. 이 세 번째. 나 이 영상 봤는데? 이거 세 번째예요 일단. 나 이거 봤었어 오늘. 요 분이네요. 야, 아니 진짜 미안. 미안. 숙여. 네. 홍대 여기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외로운 남자들을 위해 프리허그를 할 거예요. 할로윈이니까. 예쁘게 코스프레해서 홍대로 나가보아요. 홍대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사람들이 루아를 엄청 예쁘게 봐주네요. 엄청 많이 프리허그 해줬어요. 그러면 루아는 퇴근할게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외로운 뭘 본 거죠 얘가? 랄프 씨 왜 앞섬이 블록해졌어? 뭔 소리예요? 아니 랄프 지금 앞섬 블록해졌다. 아니 뭘 어떻게? 보질 않았는데. 아니 랄프의 앞섬이 각도가 이만큼 튀어나왔네. 왜 저러지?
왜 일어나지 못하세요? 아 저요? 저는 바로 저는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저는 앞섬이 불룩해지지 않아요. 예. 저는 앞섬이 오히려 들어가 있어요. 예. 이거는 고추가 아니라 이거는 바지끈이에요. 바지끈. 예. 바지끈입니다. 예. 이건 바지끈이에요. 예. 뭐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예. 아 배가 불룩 튀어나왔다고요? 왜 배선이 불룩해져 있죠? 왜 배섬이 불룩해져 있냐? 그것도 맞죠. 예. 넘어갑시다. 일본의 코스프레 미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나는 진짜 애니메이션 별로 안 좋아하지만 참 애니메이션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 코스프레 산업 이거는 참 좋아 존중해. 랄피씨 왜 또 앞섬이 불룩해지셨어요? 예? 아니 본 적이 없는데 왜 계속 저한테 왜 그러냐고 왜? 전 이게 노말이에요. 보고 있었구만. 오, 야무지네. 좆대네. 엘렌조 치저다. 단발 캐릭터 좋아하는데 학 봐라. 존나 단발해. 머리색 이중톤에 눈빛이 존나 사납고 고딩의 부업으로 메이드 일하면서 스윙골이 달려있고 기는 존나 센데 성격은 존나게 느긋함. 헤헤헤. 존나 음탕하게 생기지 않았냐? 헤. 침대에서 바로 초크 걸어서 해응 아이가 표정으로 기절시키는 다음 곧바로 엉덩이 존나 세게 때려서 강제로 침대 스파링 해줘야 되는데 진짜 개꼴리네. 그런 의미로 한 발 빼고 올게. 예. 이야. 다음 중국산 딸배 안 봐. 국가 최고 관종 유튜버 데뷔?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유튜브로 데뷔하신다고 하네요. 역대 대통령 중 처음이라고. 야, 그래요? 허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오늘은 짜파게티 먹방을 좀 해보겠습니다. 허허허허 이렇게 하실라나요? 예. 바로 비추 눌러드릴게요. 예. 바로 비추 눌러줄게. 합방하자요. 합방. 오늘자 그의 면상. 이 누구예요?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요. AI죠. AI. 나이키에서 공개한 차세대 신기술 에어 패딩. Like some of them use wool, some of them use feather, but Nike's next gen jacket uses air. And the benefit of that is that you can now adjust your temperature on the go by just changing how much 아니 깔깔이 아니야 그냥. of that air is in the jacket using this little pump that comes in the pocket. Let's do a light pump. And it's very immediate. And the interesting part of it is while the air is coming in from one particular point, it's managed to flow to every nook and cranny of the jacket, like it's even in the collar, evenly across both sides. I feel like any more and we're about to recreate the movie Up.
So you can think of this like an interconnected system of really tiny airbags on the inside that when fully inflated can keep you comfortable in temperatures 20 degrees cooler than when the jacket is deflated. The temperature difference is actually massive. Like suddenly I feel hot in this quite cold room. So like Nike often does. 이게 무슨 그냥 바람막이 정도 자켓인데 추울 때 액세서리인 에어펌프로 15초 만에 공기를 주입해서 에어 패딩으로 입을 수 있는 자켓. 에어 패딩을 만들면 더 따뜻해지는 거야? 이제 공기층으로 이제 몸이랑 밖에 그 막을 형성해서 체온 유지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럼 바로 노스 입어줄게. 미안하지만 신뢰가 안 간다. 그냥 보조 배터리 안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버튼 딱 눌러가지고 이 열선 자켓이면 내가 그래도 좀 인정을 해주겠는데 이거는 너무 의미가 없는데? 바로 노스 사 입어줄게. 뭐야 저게? 좀 착각을 하는 게 저게 혁신이에요. 형이 생각하는 거위털, 오리털 있죠. 이런 애들 역할이 결국에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공기층을 막아가지고 체온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고요. 그거를 저거 딸깍 하나로 하는 거라고요. 너나 사쳐 입어. 난 노스 아니 입어줄게. 좀 비싸서 못 사 입어. 예. 저는 그냥 저기 무신사 2만원짜리 패딩이나 사 입을게요. 그래. 체인소맨 레제 코스프레. 다음 애인한테 집 비번 알려줄 수 있다 없다. 남친이 계속 내 자취방 비번 알려달라고 해. 가비는 듣자마자 싫어를 외침. 왜 싫어? 풍자님은 난 알려줄 수 있어. MC 그리는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친구잖아. 한 번 거절했으면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 하는데도 계속 알려달라는 게 싫어요.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이러면 안 되죠. 왜 거절을 하는 거야? 도대체? 내 공간이니까 알려줄 수도 있지. 내 집이니까.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알려줘? 남자친구한테 안 알려주면 대체 누구한테 알려주냐고. 내가 이상한 거야? 굳이 알려줘야 돼요 이러는데 혼자 살 때 몇 번 알려줬는데 일 존나 빡세게 하고 존나 잘 자고 있는데 전 여친이 술 먹고 들어와서 내 거를 존나 빨고 있어서 잠 몇 번 설친 뒤로는 안 알려줌. 지랄 니은 어디 또 야동 보고 와가지고 미친 새끼. 씨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예. 야. 뭐 자취방 비번 알려주냐 안 알려주냐? 저는 뭐 알려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알려준다고 봐. 뭐 알려주는 게 뭐가 어때서? 그거 알려주는 게. 예. 근데 이제 내가 집에다가 뭐 금반지나 내가 뭐 집에 이렇게 금 같은 거 모으고 있다거나 뭐 그렇게 좀 이제 값이 나가는 것들이 좀 있고 그러면은 안 알려줄 것 같아. 예. 그런 거 세배 갈까봐. 그런 거 값 나가는 물건 집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알려주고요. 값 나가는 물건이 많이 없다. 그러면 그냥 알려주죠. 형님은 예림 씨한테 본 비번 알려줬나요? 아니요. 저는 지문으로 해놨고 저희는 서로 그런 거 확인 안 해요. 예, 전 진짜 그런 건 내가 싫어해가지고 그럴 때도 있어. 내가 핸드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림 씨가 옆에서 이제 내가 카톡 하고 있는 거를 봐. 그러면 이제 내가 성질 팍 내. 왜 남이 카톡 하고 있는 거 왜 보고 있냐고. 그 시선이 느껴지면 난 거기서 짜증이 난다고. 미안한데 진짜 핸드폰 보지 말라고. 내가 핸드폰으로 누구한테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하고 이거 보지 말라고 그래. 나는 그게 짜증나.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게 싫어. 난 누가 내 채팅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싫어해. 예. 그런 건 별로. 핸드폰은 진짜 아니야.
한번 혼났어. 예림씨 그 저기 하는 거 나 카톡 하는 거 지켜보고 있다가 눈물 쏙 뺐어. 그날 많이 혼났지.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개물림 사고 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위로금이 적당할까요? 직장 내에서 키우고 있던 강아지인데 진돗 개고 목줄한 상태로 직장 지인분이 산책시키고 오셔서 얘기하고 있다가 화장실 가려는 도중에 뒤돌아본 순간 허벅지를 물렸는데요. 상대방이 너무 놀라 목줄을 잡아당겨서 개가 물고 있던 상태로 분리되면서 허벅지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에이, 살점이 어떻게 떨어져 나갔네요? 와... 헐. 파상풍 주사 맞고 상처 소독하고 염증 수치 떨군 다음에 봉합 수술하고 치료받고 퇴원했는데요. 12주 진단 나왔어요. 벌어진 상처를 봉합한 거라 아직 실밥도 풀지 못한 상태예요. 병원에 소독 치료하러 병원 다니는데 길가에 강아지 보면 달려들까봐 긴장하고 되고 피하게 되네요. 이 정도 상처일 때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 정도일까요?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이 제게 일어났네요. 아, 그래도 봉합 잘 됐네. 강아지 주인이 사장이다. 정말 안타깝지만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반려견은 재산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안락사도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서 견주가 안락사하기 싫다고 버티면 방도가 없습니다. 합의 수준도 매우 낮은 금액으로 시작할 거고 굉장히 복잡하고 긴 싸움이 될 겁니다. 근데 또 사장과 직원 관계여서 이게 산재 처리로 들어가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근데 나도 산재 처리가 맞다고 봐. 한 2,000? 1,400? 그 정도? 그 정도가 맞을 것 같은데. 살점 뜯기고 1,400? 아니 뭐 살점 뜯겼는데 뭐 억대 배상해 주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치료비 플러스 돈 1,000만 원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봐. 근데 그 이상 요구를 한다? 회사 관둘 생각해야지. 후유증. 아니 뭐 1,000만 원 정도가 맞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뭐 더 얼마나 해줘. 치료비 플러스 1,000만 원이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저걸 어떻게 5천만 원을 뜯어. 예. 오늘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